네, 안녕하세요. 칸타입니다. 자, 어, 오늘은 9월 27일인데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저번에 이제 영상 찍었을 때에 비해 가지고 좀 이제 변동도 나왔고, 물론 이제 충분히 단톡방이나 이런 데 제 포지션을 알려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 찍어봅니다. 자, 어, 오늘은 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해왔었죠.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때 물론 이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좀 많이 정리했던 부분이 요 구간에서 좀 정리를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사실상 여기 지금 보이시잖아요, 박스권. 한 9,000달러, 빠르게는 뭐 8,000달러 때부터 해가지고, 10,000달러 넘게 해가지고, 좀, 그때부터 정리를 좀 많이 들어갔었죠. 어, 물론 이제 다 익절을 했기 때문에, 3월 코로나 때, 아니면 2월달, 하락할 때 이제 뭐 칼날부터 이제 잡기 시작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 잡기 시작해가지고, 주웠었는데, 그때부터 주었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단가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제 수익은 보고 익절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얘기했듯이 전부 다 매도를 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00만 원으로 매수를 분할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평균 단가가 예를 들어서 5,000달러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면은 한 뭐 7천 8천 달러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원금을 뺍니다. 그러면은 어 5, 6에 30이니까 한 60% 정도 이익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한 600만 원 빼고 600만 원은 이제 코인 그대로 두고 1000만 원은 이제 현금으로 빠져 있겠죠. 그래서 그 1000만 원 빠진 거는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시 타점 잡는 거는 굉장히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잡는 거고, 나머지 이제 600만 원 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를 이제 시도를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매매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실패를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대신에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렵죠. 물론 이제 제 기준으로는 그것도 충분히 저는 큰 수익이라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뭐 다 드셔야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수익 면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어, 여기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분석법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여기서 이제 상승 파동이 끝났다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조금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조정 파동을 이제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어, 정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좀 많이 반등은 할 수는 아직까지는 있어요. 충분히 요 추세선 있잖아요. 거기 위까지는 아무래도 좀 걸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12,000달러 선까지는 12,000달러는 못 뚫더라도 12,000달러 근접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가능성 면에서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길게 보면은 당연히 넘어설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길게 보면요. 결국에는 다시 넘어서 고점을 다시 뚫어주고 새로운 신고점을 만드는 그런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단기적이나 아니면은 좀 뭐 중기적으로 보면요. 고점을 뚫기 전에 아무래도 조정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 왜냐면은 좀 안정적으로 저는 트레이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 하락을 좀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등을 주더라도 저항받고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 단톡방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여기 오를 때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추가 매수는 안 한다고요. 구간에서는 절대로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아무리
빨리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8,000달러대까지는 떨어진 다음에 매수를 고려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8,000달러대까지는 떨어져야 매수를 시작을 할 거다.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인 시장 아시겠지만요. 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말고 이제 좀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이 한번 하락세로 꺾이기 시작하면요. 물론 아직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추세가 완전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만약에 추세가 꺾인다. 그러면은 그게 상상 이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상상 이상으로 오랫동안 떨어지거나 많이 떨어져요. 많이. 네. 그래서 하락을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은 8,000달러대까지 보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8,000달러대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보통 여기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9년 뭐 6월달 해가지고 진짜 많이 회복했었잖아요. 코인 시장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작년 중순 때쯤 해가지고 어, 많이 회복을 했었어요. 코인 시장이 굉장히 비트코인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물론 알트코인들은 그때보다 회복을 못한 코인도 많이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대신에 이 조정을 겪을 때는요, 이렇게 막 떨어졌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8,000달러 때쯤에서 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때 어, 지금 이때 못 타가지고 너무 억울하셨던 분들 많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 3,000달러대에서 사가지고 12,000달러, 13,000달러대까지 들고 있었다 해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많이 봤는데 나는 못 봤다 해가지고 억울하신 분들 아니면은 여기 죽긴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애매하게 뭐 5,000달러대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뭐 한 7,000달러대쯤에서 다 팔고 나온 거죠. 다시 하락 추세가 이어질까봐 저항 맞고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현금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막 불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가 이제 샀던 가격,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팔았던 가격 7,000달러, 8,000달러 되면은 그 정도쯤 왔을 때 다시 주우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회복을 다시 해주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고점을 뚫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물론 이례적이긴 했어요. 이게 주식시장도 갑자기 이렇게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때 뭐 7천, 8천 달러, 7천 달러 때부터 주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많이 물렸었죠. 물론 여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매수를 하지 않았고 크게 들어가는 거는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5,000달러대가 안 됐었어요.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을 많이 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시장이 물론 과거랑 완전히 동일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위험성을 안고 굳이 여기서 뭐 전액을 다 다시 투입한다든지 뭐 그럴 이유도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시 하락을 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다시 염두에 두고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들어갈 거다. 그리고 8,000달러대까지 떨어지면은 아마 매수를 시작할 건데 그때도 아마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서 현금을 계속 남겨두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평균 단가를 또 이번에도 5,000달러대까지나 이 정도까지 맞출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많이 하락한다면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뭐 도중에 반등을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그만큼 좀 높아지겠죠. 그래도 다시 코인 시장이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다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 번 주우면요 오래 들고 갑니다. 뭐 단기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팔고 그러지 않아요. 7,000달러 왔을 때 뭐 5,000달러 와 대박 하면서 다 팔진 않고요. 원금 뭐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또 길게 가져간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도 막 다 팔지 않았어요. 뭐 이더리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특이하게 보는 게 이더리움을 제가 이제 이거를 언제 예상을 했었죠? 한 1월 달이었나? 아마 그 정도쯤 예상을 했던 그 차트인데 정말 완전 동일하게 흘러가진 않았지만 진짜 비슷하게 흘러갔었어요.
요 차트를 제가 이렇게 봤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은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흡사하게 흘러갔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트레이딩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던 한 코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제가 여기서 많이 매수 들어갔을 때는 뭐 14만원, 15만원 이 선에서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뭐 카톡방에도 올리고 했었는데 매수를 여기서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이런 데서 매수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오래 기다렸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진짜 운도 필요했지만 물론 여기까지 온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어쨌든 왔잖아요. 왔기 때문에 저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 거고 대신에 하고 나서 바로 매도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4만원, 15만원에 20만원 때부터 아마 매수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20만원 이래서 22만원 이 정도 매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25만원 이 정도 반등했을 때 매도를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음, 제가 이제 대응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단타로 대응하는 것도 있고, 뭐 스윙이나 이런 걸 대응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중기적 투자, 좀 약간 스윙 개념이겠죠, 아무래도. 초단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반등 먹고 팝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매수를 할 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어떤 목적, 아니면은, 왜 초단타로 매매를 하려고 매수를 했는지, 아니면은 좀 길게 보고 매수를 한 건지, 뭐 그런 걸 좀 잘 판단해가지고, 목표가 같은 거나 아니면은 기간 같은 걸 좀 잘 설정을, 미리 계획을 좀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단타 지금 관점은 아니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좀 중기적 입장에서 했던 건데 그래서 매도를 언제부터 했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28만원이나 뭐 30만원 그래도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평균 단가가 14만원은 아니었어요. 한 17만원 18만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쯤에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매도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본전 원금을 뽑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다시 한 번 더 떨어졌었어요. 이때 찍고 나서 이때구나. 이때 찍고 나서 이때 다시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이때 막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은 분들이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김없이 자산 시장이 다 폭락을 했는데 그때 얘도 어김없이 피해가지 못했다. 이더리움도.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쵸? 28만원. 그리고 나서 많은 조정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이런 조정이 크게 오진 않았고 그만큼 반등력이 좀 작았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아무래도 반등력이 작았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도 적었다,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많이 또 올랐잖아요. 이게 뭐 디파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또 되면서 디파이 쪽 관련 코인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거기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더리움이 큰 수혜를 봤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과연 작년 생각해가지고 올해 뭐 이번에 코인 시장은 어 이번 상승장 같은 경우는 디파이 코인들이 이끌 거다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많이 받겠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호재거리나 이런 걸 찾는 것보단요. 그래도 내가 이제 가격대 면에서 어느 정도 어 물론 그런 것도 보긴 봐야죠. 하지만 그걸로만 매매를 하면 안 되고요. 가격대나 내가 그런 게 더 중요하다. 내가 매수하는 시점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매도하는 그 가격대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욕심을 조금 덜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지만 뭐 사람마다 또 개인적인 다 다른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겪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들어가는 거를 다시 매수 들어가는 거는 제 매수는 아무래도 20만 원대 까지 보고 있다. 그리고 최소 30만원 초반까지는 떨어져야지 매수를 한다고 했었죠.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도. 그리고 매도를 계속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50만원대도 계속 매도를 했기 때문에, 최종 매도가가 아마 55만원이었나?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평균 매도가가 55만 원이라는 건 아니고요. 계속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평균 매도가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40만 원 정도 지금 가격 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충분히 수익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매도를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물량의 한 70% 정도는 매도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만 홀딩한 상태고, 만약에 여기서 뭐 끝도 없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게 보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 지금 조정도 안 주고 덜 주고 다시 이제 날아간다. 이러면은 그 나머지 30% 가지고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수익을 보고 또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제가 이제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지만, 물론 이제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저는 그 관점으로 좀 더 대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이번에는 이게 오파가 끝났잖아요. 여기서 오파가 끝났기 때문에 끝해봐야 이게 지금 많이 보면은 하나, 둘, 삼, 이 정도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한 두 번 떨어진 거예요, 두 번. 그리고 짧게 보면은 죄송해요. 짧게 보면은 한 번 떨어졌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번, 단 한 번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길게 이루어지면은 한 번, 그리고 다시 반등 나오고 나서 두 번, 그리고 세 번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 지금 추세선 보이시잖아요. 여기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 한번 다시 떨어지면서 뚫어줄지, 이거는 좀 이례적인 거예요. 잘 안 뚫리는데 이때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여기 지금 요 하단까지, 만약에 요 밑으로 하단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매수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좀 호재거리가 좀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강세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진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요 아래까지 떨어지면, 가격대가 떨어지면은 강력한 매수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이 정도까지 떨어질까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뭐 14만원, 15만원이 다시 올까요? 물론 폰 시장은 몰라요. 또 올 수도 있어요. 이때도 오르고 나서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 봤을까요? 안 봤죠. 많이 떨어지더라도 뭐 20만원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여기까지는 저도 생각치는 못했는데 떨어지면은 그때는 또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매수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지금 대응을 한다고 해도요, 여유 자금은 항상 남겨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말인데 쉽지는 않죠. 이게 욕심도 있고 사람이 올라갈 때 내가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어야지만 요 트레이딩 하는 그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는 여유 자금 항상 남겨놓고, 그리고 진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죠, 애초에. 시장은 아무도 100%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고, 빨라도 30만원 초반 뭐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매수를 생각할 거다. 아마 조금 매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 추세선까지 다 맞닿았을 때나 아니면은 뭐 20만원대에 딱 들어가면요, 좀 강력한 매수를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서, 최악의 경우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또 매수를 하면 돼요. 네, 매수하면은 평균 단가가 그만큼 낮아지잖아요. 요 코인 시장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막 여기까지 막 곤두박질 쳐서 0원까지 간다 뭐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코인 시장에 지금 투자를 안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미 출금을 만약에 해가지고 지금 수익분으로만 계속 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많은 이제 보시는 분들도 어, 수익을 많이 보셨다면은 어느 정도는 현금을 출금해가지고 최근 강세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다시 현금을 넣지 않는 현금은 또 다시 빼놓으시고 수익금으로만 굴리시길 바랄게요. 아무래도 리스크가 높은 시장인 만큼 그렇게 마음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수익금이 아니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원금으로만 요 하락장을 그냥 그대로 맞는다. 굉장히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식시장도 지금 조정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S&P 500 차트인데 나스닥이나 뭐 비슷하죠. 근데 보시면은 미국 시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 폭락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떨어졌다고 해도 거의 뭐 코로나 시작 전 고점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하락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뭐 피보나치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조정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저도 많이 들고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 시장이 바로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다시 날아갈 가능성이 어,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은 여기서 지금 지지를 해줬어야 됐어요. 3,300 보이시잖아요. 3,300 뭐 40 뭐 이 정도쯤에서 지지를 해서 여기 지금 6월달 차트처럼 지지가 또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이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꺾였죠. 지금 뚫렸잖아요, 여기가. 뚫렸기 때문에 쉽게 다시 전고점으로 다시 날아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시 좀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횡보 기간을 거치거나 근데 좀 변동폭이 커질 것 같아서 횡보보다는 조정을 더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도 그에 마찬가지로 아마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코인 시장이 그렇게 막 그 주식 시장이랑 따라가진 않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굉장히 지금 많이 흡사하게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커플링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가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생겨요. 그 안에 시장 안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전체적인 시장 방향은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이 지금 어쨌든 간에 조정을 받으면은 얘도 똑같이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걸로 수익을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현금은 들어가기에 아직까지 애매한 시점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수익을 볼 수 있을 때는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시장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 오를 동안 제가 뭐 현금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4배가 올랐어요. 3,000달러에서 예를 들어서 12,000달러면 4배잖아요. 그러면 그 4배를 다 먹자는 게 아니에요. 다 먹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 시장이 올랐으면요. 분할 매도를 거쳤으면은 그래도 2배 정도는 먹습니다. 최소 2배 정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면요, 포지션을 다시 정말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되면은 1,000만 원은 완전 출금하고 1,000만 원으로 다시 또 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장을, 이런 시장이 왔을 때 다 먹자는 게 아니더라도 시장이 순응해서 좀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굳이 요 시장에 역행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조정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내가 매수를 전체 다 들어가가지고 기다린다?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진짜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이죠. 근데 그건 운으로 먹는 거잖아요. 운으로. 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정을 겪게 되면은 내가 최대한 유리한 포지션을 어떻게 하면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시장에 순응해가지고 또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다시 또 오르는 그런 회복 추세에 왔을 때 또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굳이 막 제가 막 떨어진다 오른다 뭐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막 올라가 버리면 또 저를 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그걸 예상하면 제가 100배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하고 있죠. 아무도 그건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상은 하지만 100%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최대한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걸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오랫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네,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보시지 않으시겠지만 봐주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는 거는 아는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리플이 있잖아요. 리플 들고 계신 분 많은데 저는 리플 물려 있어요. 리플 물려 있어서 대응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리플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다 하시면요. 영상 다시 찍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정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